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의 눈으로 인사이더들의 사람 사는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계속 탑밴드를 너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탑밴드 끝난 지 10년이 넘었죠? 탑밴드란다. 슈퍼밴드 2를 아, 슈퍼밴드 2야. 탑밴드도 인상이 깊어서. 아니, 우리 아까 전에 탑밴드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10년 전에 이거 무슨 알포인트도 아니고 없어진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어서 어제 본 것처럼. 아유, 이 아저씨 아줌마들 어떻게 해요? 섞였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고모님인가 저보고 그 MC 대성은 정말 본인의 삶의 멜라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멜라닌 같은 존재이긴 하네요. 네, 엔돌핀을 인정합니다. 멜라닌. 엔돌핀을 생각하시고 멜라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별히 언어 사용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2라운드 넘어오면서 수준이 확 높아지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가 다 레전드 무대인 것 같고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무대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희 온 가족 모두 달라붙어서 막 응원하고 굉장히 감상하고 정말 감탄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JTBC에서 월요일 날 방영을 하는 거죠. 월요일 날 9시. 꼭 보세요. 네네. 저희 방송 할 때쯤에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가운데 제가 일하는 곳에 에어컨이 제가 일하는 방에서 터져가지고 에어컨 없이 선풍기를 들여놓긴 했는데 학생들한테만 돌려야 되니까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진짜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지내나 하는 생각이 94년도에 그렇게 더웠다는데 그때로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정말 에어컨 없이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날씨는 무덥고 거기에 코로나는 창궐하고 이중고인데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니 코너 있죠? 작두의 짜투리 뉴스. 오늘 저는 이제 그 디지털 세계의 고스트 워커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뉴스를. 이전에 이제 뭐 저희가 한번 AS로 살짝 다뤄본 적은 있는데 최근에 네이트판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관련된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근데 프리랜서인데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는 뉴스가 8월 2일자로 떠가지고 요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이트판 아시겠지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이제 여기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이제 A 씨가 평소에 이제 한 1000개의 댓글들을 이제 검수하는 거예요. 너무 막 뭔가를 비방한다던가 이런 이제 수위가 높은 것들을 이제 삭제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 4년을 넘게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계약갱신이 어렵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받고 노동위원회가 근데 이들의 이제 이런 그 네이트판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지만 회사가 되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또 출퇴근 보고를 했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안돼서 계약을 단기로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간주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을 할 때는 한 6개월 단위로 갱신이 됐는데 4년 7개월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고 예전에 그 데이터 라벨링 혹시 아시나요?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에다 라벨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를 하는 게 떠오르고 있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아닌데. 데이터에 라벨링 값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라벨 붙이는 원 거잖아. 데이터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이런 일을 하는 새로운 이제 분들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사진을 받았어요. 그럼 사진에서 요거는 사람이고 이제 어른이고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이제 자동차고 요런 것들을 카테고라이징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카테고라이징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바운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운딩을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분석. 뭐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짧은 문서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게시판은 무엇이냐, 게시물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그 짧은 글 속에서 해독해가지고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이제 직업들이 이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면 온라인 눈알 붙이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인형 눈알 붙이는 이제 이런 부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온라인 형태의 이 눈알 붙이기다. 재택 가능. 계속 앉아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사진 같은 거 이제 뜨면은 거기에서 요거는 자동차고 바운딩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는 자동차다. 여기는 자전거다. 우리가 꼭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파일 같은 거 다운 받을 때 자 다음 주 신호등은 이러면 저희가 이게 막 체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해지는 이유는 이 시내 뒤에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이 고스트 워커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원래 그게 네네. 기계들의 자동 가입 따위를 못하도록 그렇죠. 막는 장치니까 그거를 라벨링을 해주는 것도 사람이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AI가 이 알고리즘을 이제 뭐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알고리즘이 이제 뭐 머신러닝, 딥러닝 해가지고 저절로 막 갈 것 같지만 사실 세계는 굉장히 많은 이제 진화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저 시급 아닐까요? 최저 시급. 표정 보니까 좀 많을 것 같은데 시급 2만 원? 근데 이거는 또 몰라요. 이게 참 시급의 평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이게 사실 건당 하는 이제 자신의 개인 역량하고 달려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크라우드 웍스 라는 이제 굉장히 큰 요 AI 데이터 작업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낸 자료에 의하면 시급 17,000원에서 이제 좀 역량이 쌓이면 25,000원, 7,000원대까지 간다. 내가 비슷하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마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마존 메카니컬 턱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제 터커라고 부르더라고요. 데이터 라벨링하는 이분들은 사실 이제 시급이 2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시급이 2달러? 시급 2달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외국에도 이제 상주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먼 사람은 아르헨티나까지 거주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아마 시급이 2달러까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많이 하면 그죠. 인도, 필리핀, 뭐 영어를 사실 쓰는 국가에서도 사실 텍스트 분석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시급이 사실 굉장히 이제 낮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단가를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불투명성이 굉장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눈도 아프고 일단 건수가 딱 뜨면은 엄청난 빠른 시간에 이게 마감이 된대요. 단순 작업인데 네. 디지털로 한다라는 차이가 있는데 진짜 눈알 붙이기? 모바일 눈알 눈알 붙이기. 붙이기 아니면은 네. 뭐 인터넷 눈알 붙이기가 맞는 것 같아. 네. 진짜로. 근데 이게 결국은 머신러닝을 시키는 그쵸. 과정인데 그쵸. 그럼 걔들이 다 배우고 나면 이 직업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향후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우선은 늘어날 것이고 어쨌든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게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화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항상 존재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자동화의 역설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동화가 돼서 인간의 능력들이 점점 없어질 것 같은데 또 그만큼 또 인간의 어떤 역량이 필요로 하는 영역들은 계속 이제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제 형태는 바뀌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라벨링을 하는 사람이 이제 라벨링이 아닌 뭐 다른 방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AI와 알고리즘의 세계에서도 인간의 이 노동력이 필요한 곳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이제 노동자들이 정말 그 온라인 눈알 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이제 대한 대우들이 이제 굉장히 낮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돼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눈알 붙이기, 부업 이런 형태로 알고 있지만 전일제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경우도 10명 중에 한 4명이 이제 풀타임이다. 어쨌든 이런 이제 노동들이 디지털 세계에 뭔가 색다른 이렇게 노동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대우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뭐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요 정도로만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걸 보면서 한번 나중에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전문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자전거 영역 지정하는 게 쉽게 느껴지만 반려라고 하더라고요. 반려율이 되게 높대요. 반려율이 어떤 회사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질문이 있는데 처음에 그 노동자성을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질문하지 마세요. 네. 왜 질문하는 거예요? 네. 일단 들어보죠. 말씀하세요. 네. 일단 들어보고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당 해고다. 만약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언제든 자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을 해고할 때 그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밟게 될 테고. 이런 그죠? 비정규직 계약직인데도 그쵸.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게 이제 보장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단초가 되는 거죠. 노동자다. 니네들이 사실은 그냥 1대1로 계약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네들의 그 지시를 따르는 너네들의 소속돼 있는 그 노동자를 인정받음으로써 추후에는 뭐 시력급여를 받을 수도 있을 테고 복지 같은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초창기라 지금 뭐 요분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뭐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회사에서 취해라 니네가 책임져라라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네. 고스트워커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그러니까 겉에서는 잘 안 보여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제 이런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고스트워커. 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방송에서는 음원의 작사가들, 고스트라이터 이런 것들은 그쵸. 다른 사람이 그 공을 차지한 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은 다른 경우여가지고 네. 다른 개념으로 쓰인 고스트인가 하고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도 살짝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노동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노동이 어디에 과연 공헌되는지는 이들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이제 노동의 가치들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도 역시 이제 고스트 워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작두의 짜투리 뉴스였습니다. 네, 아싸라비아입니다. 저희 오늘은 부 캐릭터 줄임말이죠. 부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게임 같은데 많이 썼던 용어기는 합니다. 자기가 원래 키우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 좀 질려가지고 다른 것도 키워보고 싶다면 새로 캐릭터 마법사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브 캐릭터 또는 부캐라고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부캐 던지면서 했던 말은 기다려 본캐가 온다 뭐 이런 개그도 잠깐 돌았었어요. 정말요? 네. 지금 웃고 있잖아요. 기다려 본캐가 온다? 왜요? 부캐를 그냥 던졌으니까. 부캐를 던졌으니까. 아 진짜. 나는 또 무슨 신부가 아닌 뭐 또 다른 사람이 오나 뭐 이런 뭔 소리야.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그런 말도 너무 있었는데요. 나갔다. 네, 네. 지방 방송하지 마세요. 부캐가 요즘 들어서 꽤 뜨고 있습니다. 사실 뜨기 시작한 게 작년도쯤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금 얘기를 꺼내게 됐네요. 부캐릭터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는 이제 개그맨들이 스탠드업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꽁트 같은 데서 하는 어떤 캐릭터, 봉숭아학당, 개그 콘서트 때 봉숭아학당에서 우리가 유세윤을 두고 복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좀 개념이었는데 요럴 때 개그에서 써먹는 요 캐릭터는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 돌지는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것을 좀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얘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 또 불구하고 다들 그 부캐인 것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이를테면은 2018년도에 누가 봐도 매드 클라운인 것 같은 사람이 복면을 뒤집어 쓰고 마미손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쇼미더머니가 끝난 뒤에도 마미손으로서 계속 음원을 내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악 프로그램에 매드 클라운하고 마미손이 동시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매드 클라운 나오고 뒤에 마미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시 거기 대기실에서 마주쳤냐 하니까 아니 못 봤다.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부캐 열풍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거 어떤 것들 있으세요? 김신영의 김다비. 네, 둘째 다비 이모 다비 이모. 김다비. 다비 이모. 예, 네. 다비 이모. 제일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유재석이 최근에 하던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겠죠. 네. 유산슬, 유산슬밖에 모르죠. 유야호. 민다지, 그거는 이효리잖아요. 이효리, 이효리도 있고. 잘 모르는군요. 네, 잘 몰라요.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예전에 무한도전 만들던 김태호 PD가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계속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유산슬 같은 트로트 가수라든가 유고스타 같은 드러머라든가 뭐 유르페우스, 유DJ, 닥터 유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
에도 유재석이 있었을 때니까 그때의 차이를 보면은 그때는 멤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러저러한 별명을 붙여줬다, 캐릭터를 붙여줬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캐릭터를 그냥 실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유재석인 걸 다 알면서 그냥 미국에서 온 지미 유라고 부른다든지 새롭게 데뷔한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라고 부른다든지 하면서 좀 거기 맞춰주는 특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 또 있나요? 매드몬스터가 유명하죠. SNS 상에서는. 네, 매드몬스터는 어떤 팀인가요? 잘은 모르는데 개그맨 출신인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부캐를 많이 만들면서 네. 화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 두 명이서 전 세계 팬 3억 명을 거느리는 퍼 아이돌이라는 그런 설정을 사용해서 만든 아이돌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엄청 유명하고 대단한 그런 아이돌 가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핸드폰 앱을 다 이용한 필터를 사용해서 얼굴 보정을 굉장히 괴랄하게 하죠. 네네 괴랄하게 하고 아 그리고 이분들 회원 수가 60억 명이래. 60억 명. 아, 전 세계 60억 이요? 70억 중에. 3억이 아니었군요. 네. 팬클럽 죄송합니다. 이름이 포켓몬스터. 회원 수 60억 명. 네, 음. 전 세계인이 팬이라고 해요. 모르셨구나. 그죠?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네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우리가 맞춰주는 거죠 거기에. 예, 맞춰준다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맞춰주면 말쓰면 안 되는 그래요. 거구나. 60억 명, 10억 명 중에 한 명이셨던 거예요. 아, 10억 명 자본선이. 그래도 뭐 10억 명도 있으니까요. 살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아싼가 보네요. 네. 막 태어난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뭐 10억 명 있겠죠. 이제 카메라 얼굴 각도가 싹 돌아가면은 어플은 툭 하고 튕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웃기더라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봤을 때. 포인트로 잡은 거죠. 그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딸이 10대 딸이 이걸 보여줬어요. 뮤직비디오를 루돌프 내 루돌프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데 아니 뭐가 재밌는지 뭐가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웃기지 그랬더니 제목이 웃긴데. 필터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터에 이제 얼굴을 되게 소두로 만들고 네. 거의 막 구둥신 하여튼 그렇게 만들고 눈은 엄청 크게 만들고 턱 깎고 이렇게 이제 네. 해놓고 얘네들이 이제 막 애니 주인공처럼. 그렇죠. 춤추는데 또 이제 세팅은 또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주 저퀄리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필터링이 안 먹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살짝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또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근데 아마 이제 필터 보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더 이 10대 친구들이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쓰는 앱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서 이제 쓰다가 그쵸. 이렇게 튕기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데 맞아. 그게 웃긴다 뭐 친구들이 그럼 좀 웃기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다 이렇게 늙어 빠져가지고 필터 해봤자. 근데 그 팀에서 한사랑 산악회라고 네. 굉장히 사실은 젊은 20대 개그맨들인데요. 이분들이 아저씨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나 이거를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산악회 이렇게 50대 중년에 산악회 그 순수한 중년 순수 중년들이 중년, 네. 어떻게 이제 산악회를 해서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꾸며서 보여주는데 그거는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아, 네. 그래서 한사랑 산악회. 네, 저한테도 가끔 보여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뭐가 웃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봐야겠다. 그분들이 저스틴 비버 노래인가? 아 아닌가? 이번에? 그 베데씨 그거 누구 노래지? 베데 씨? 따다다다다다단단단단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거 하루 종일 부르는데 땡땡땡? 아 그냥 한번 질러봤어요. 원래 배드 S C라고 해서 살짝 욕처럼 하는 부분인데 피치스? 피치스. 피치스가 누구 노래예요? 저스틴 비버죠. 아 저스틴 비버 맞구나.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를 부르는데 그분들이 되게 싱글벙글하면서 베데 씨 이렇게 막 부르는데 베데 씨. 예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저스틴 비버의 노래를 알 정도면 굉장히 세련된. 네, 근데 그 중요하네요. 세련된 거를 되게 옛날 노래방처럼 해가지고 자막도 그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10대나 20대 친구들이 좋아하겠다, 그죠? 네네네 네 뭐 그 수면 ASMR이라고 물리 이제 강의하는 거 있는데 듣자마자 5분 만에 잠이 오는 재밌는 것들이 봐야겠네요. 많습니다. 네. 예, 한번 보세요. 아 저는 최준. 최준. 네, 그것도 같은 팀이죠. 저 준며 들었어요. 그 이미. 개그맨 김태준 씨가요. 김혜준. 김혜준인가요? 아니에요? 김혜준? 김혜준이군요. 네. 이분이 살짝 되게 느끼한 그 머리도 이상하게 한쪽 눈을 살짝 가리면서 내성발톱. 네. 내성발톱 머리. 내성발톱 머리. 네. 카페 컨셉이잖아요. 사장님이죠. 예, 카페 예. 사장님. 네. 카페 사장 컨셉으로 그
강요미 유튜브에 나왔던 건 좀 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자신이 매력 있는 컨셉인 거죠. 매력 있어. 근데 아니, 자신이 내가 너무 잘난 걸 너무 알고 난 누구든 꼬실 수 있어 이런 그게 당연히 드러나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막 아니 근데 그렇게 오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네, 그게 약간 네, 그렇죠. 옛날에 느끼한 아저씨와 응. 이거 지금의 이 감성은 좀 달라. 되게 깔끔해. 예, 옛날 이마리오 이런 거랑 또 다른 그죠. 깔끔하고 칭찬도 해. 막 남을 되게 과도하게 칭찬해. 약간 요즘에 그 주전 문화처럼 칭찬도 하고 이러는데 되게 막 오글거리고 근데 또 본인은 되게 순수해. 약간 이렇게 한사랑 산악회 그분들처럼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1인칭 시점으로서 우리랑 이제 랜선 남자친구라고 이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니곡 내곡 시리즈라고 가수들하고 노래를 같이 맞아요. 부르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코맹맹이 소리로 하는데 가수들이 웃음을 못 참고 막 킥킥거리는 장면들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 맞아. 근데 또 열심히 불러요. 그러니까 오히려 못 부르진 않아요. 그죠. 오히려 아니 원래 잘 부르는 거고 약간의 이렇게 못 부름을 하는 거긴 하겠지만 되게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최준에 막 빠져들다가 라디오스타에 그 김혜준 씨 이제 나온 거예요. 본캐가. 본캐가 나왔죠.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너무 어색한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정말 나도 보면서 이렇게 막 분리시켰어요. 저 사람 그냥 저 사람이고 제발 연기한다는 막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환상이 어떻게, 깨지기 쉽지 않은 거야. 연기하냐면요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김혜준을 보고 싶지 않았어. 이건 부작용인데요? 그런 생각이 부작용인데? 들더라고. 난 그냥 최준이 좋아. 약간- 그러니까 이게 연기한 캐릭터가 실제이기를 더 바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펭수 있었잖아요. 펭수. 네, 지금도 있죠. 그죠. 펭수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펭수를 실제로 누가 펭수 안에 들어가 있냐. 이거를 막 사람들이 추적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막 올라왔겠죠. 근데 이제는 지켜주자. 지켜주자. 누군지 알 것 같아. 뭐 EBS 연습생이고 뭐 어디 연습생이고 누구일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뭐 굳이 밝히지 말자. 펭수는 펭수다. 딱 이런 느낌인 거죠. 펭수는 이게 본캐, 펭수가 본캐지. 그러니까 슈퍼맨은 네. 슈퍼맨이 본캐고 클라크 켄트가 부캐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안경을 벗었을 때가 슈퍼맨이 되니까. 지금의 이제 부캐가 말씀하신 대로 본캐의 어떤 정체성을 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캐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주고 그쵸. 으쌰으쌰 해주는 분위기가 됐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카피추가 있습니다. 개그맨 추대엽 네, 씨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는 산 속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전혀 세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다 작곡한 거라고 다른데 들어보면은 조금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다 들어본 거 이렇게 뽕짝해가지고. 예. 뽕짜. 아기 상어 뚜뚜 뚜루루 뭐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은 변주잖아요. 아는 노래를. 그러면서 아닌 척 하면서 근데 또 쓸데없이 노래는 너무 잘하고 막 그 가사가 특이하고 이런 것들이 네. 되게 그런 요게 뭐 4분의 4박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딱 노래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또 매력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사람들이 다 맞다. 카피추다. 카피추는 위대한 음악이고 그 사람의 음악은 위대하다. 이거 사람들이 맞춰주다 보니까 또 김범수랑 듀엣도 했더라고요. 오. 네, 듀엣 한 곡이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다면 이별 없는 세상이겠죠. 라는 노래를 실제로 네, 실제로 김범수 씨랑 같이 불렀어요. 유튜브에 그 카피추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꼭 봐주십시오. 저런 노래를 저렇게까지 진지하게 부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김범수 씨가 노래를 또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추대엽 씨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 텐데 카피추로서 굉장히 빵 터져 버려가지고 진짜로 그거를 산에서 내려오면은 더 이상 연예인 생활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캐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인 남녀 179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게 64.9%, 뭐 잘 모르겠다가 28.1%, 부정적이 7% 정도고요. 실제로 자기 자신도 부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6.3%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코미디의 개념에 있거든요. 코미디를 그런가요? 아직은 웃기는 사람들, 이게 카피추, 마미손, 김다비 이런 사람들, 매드몬스터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들을 뭔지 알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맞춰주는 요 재미 이런 쪽에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부캐는 뭘까? 저는 참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존재는 아닐지. 그럴 수 있죠. 네, 키보드 그러니까. 워리어로서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부캐라는 게 단순히 코미디에서 소구되는 그런 캐릭터를 말하는 것보다는 전 좀 더 크게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캐라는 거는 내가 될 수가 없는데 뭔가 된 것처럼 하는 그런 좀 넓은 의미의 여러 가지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SNS 그러니까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꾸며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난 훨씬 더 잘 살아. 지금의 나보다. 뭔가 해서 막 되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일부러 자기 명품도 아닌데 막 명품차 옆에 갖고 찍어갖고 내 차예요. 뭐 이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고 요즘 10대들한테는 또 그런 게 또 유행이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도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명품차를 해놓고 명품 선물을 이게 쓰러뜨리면서 차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대요. 요즘 10대 얼마 전에 기사 읽은 거는 네. 2, 30억짜리 아파트 쪽에 가갖고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나 여기 살고 뭐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이런 이상한 실제가 아닌 허세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놀이들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넓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부캐라라고 사람들이 16%나 되는 사람들이 난 부캐가 있어. 내 SNS, 내 뭐 인스타는 나의 부캐야. 이러면서 또 정성을 들여서 좀 내가 아닌 내가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만을 꾸며서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는 부캐가 아닐까 일종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에서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아니면 꾸며진 것들이 내 현실을 가리고 약간 거짓이고 이랬더라면은 이제는 뭐 SNS, 인스타그램도 생긴 지 꽤 됐잖아요. 네. 이 안에서 나의 또 다른 세계가 구축된 거지.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여기 이제 두 개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그래서 너의 진짜 모습은 SNS 밖에 있고 SNS는 가짜야.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는 오히려 더 모호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SNS도 하나의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사실. SNS를 통해서 뭐 친구를 맺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미지화된 것들이 또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현실이고 나도 다른 현실이야. 나는 좀 분리와 공존 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게 또 설문조사에서 표출이 실제로 된 것 같아요. 이들이 부캐를 가지고 있거나 향후 가지고 싶은 이유로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만들거나 표출하기 위해서가 응답률 43.7%로 가장 높았고요. 퇴근 후 직장과 다른 모습으로 모두 전환 35.2%. 아 이거 복수 선택되는 문제예요. 네네.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 SNS 부계정 운영 차원에서 32.9%. 현실에서 좌절된 꿈 실현을 위해 18.7%, 부캐를 활용한 투잡을 위해서 15.3%, 그냥 재미있어서 12.4%, 연예인이나 캐릭터들 등 덕질을 위해 7.8%. 쓰레빠짱 여기 계셨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SNS 상에는 이제 어린 왕자 한 장면 사진 같은 거 올려놓으면서 생택지베리 알잖아. 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고 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를 졸려.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겸손하고 그 말 함부로 안 하고 되게 이렇게 얌전히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부캐는 MC 대석이 있죠. 네. 다 이런 걸 아는데 SNS 이런 거 보면 아 정말 그렇다고 아 정말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아니요, 다 맞춰줘요. 쓰레빠짱 빨리 와서 욕해줘요. 우리가 맞춰주니까 국회 얘기를 이제 주제로 우리가 막 선정할 때쯤 그 장은수님이 그랬어요. MC 대석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 만났네 아주. 아니 근데 이게 오해가 있는 게 MC 대석이 본캐예요. 아, 부캐가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슈퍼맨 비슷한 거구나. 내가 본캐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 모습이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본캐니까 오해 없으셨어야 돼요. 그거네요. 퇴근 후 직장과 다른 모습으로 모두 전환. 저는 여기에 좀 속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던 부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유산슬이 33.6%, 유드래곤, 린다지, 비룡으로 구성된 싹스리가 25%, 팽수가 17.0%, 환불 원정대가 9.1%, 마미손이 6.7%.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인데요. 여러분은 부캐
좀 다른 모습의 이런 걸 뭐 해보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한다면 어떤 부캐가 돼보고 싶으신지요? 작두님은 부캐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팟빵의 작두. 팟빵의 작두가 조금 부캐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방송을 위해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작은 손님이 나를 비판했던 극중주의를 택하게 되고 약간 평화주의자로서의 나의 이제 이미지를 하는데 사실 그러네요. 실제 안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별로 그렇게 평화주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주의신데. 그렇죠. 약간 그런 면에서 하나의 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딱 방송에 들어갔을 때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본캐 부캐는 모르겠지만 다른 캐릭터가 있는 거 그렇긴 같네요. 하네요.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이 본캐를 모르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는 재미는 조금 없는 거지만 본인으로 봐서는 이게 조금 그쵸. 모드 체인지 이런 거네. 그죠? 아니 생각해보니까 쓰레빠장님도 그러잖아요. 쓰레빠장님이 좀 그렇지. 쓰레빠장님 방송 끝나면 예의 바른데 예. 방송 시작하면은 야 너 그렇죠. 방송 끝나면 저랑 눈도 잘 못 맞춰요. 아니 그건 눈을 마주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쓰레빠장은 그 본캐와 부캐를 즐겨요. 나는 좀 그냥 다른 즐기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쓰레빠장님은 그 카타르시스를 느껴. 아니 우리 이거 뒷담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무튼 평소에 미안해. 못하는 쾌감. 미안해. 잘 보는 글 자체가 빙의 글 해가지고 다른 이 세계에 가고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좀 그런 거.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부캐 굳이 말하면 나의 부캐는 그 정도일 것 같고 어떠세요? 저는 약간 부캐로 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진짜요? 본캐 어떤 본캐가 면에서? 없이? 본캐는 이미 죽었어. 아니 이거 울어야 되나? 잠깐만. 지금 저는 본캐지만 네. 저의 부캐는 주로 전화 받을 때 나오죠. 고객들을 네. 먼저 상대할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상냥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약간 좀 낯도 가리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인데 그 고객 전화 받을 때는 저 와이프가 소름 끼치게 다른 인간이라고. 스스로 느껴?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따르릉 따르릉. 그게 되겠냐고요. 지금 실제가 아닌데 해봐. 이건 실제로 오는 거랑 달라서 그건 좀. 근데 뭐가 이게 그거는 실제로 받았을 때 확 도는 이게 확 변하거든요. 실제 받았을 때 뭔가 여기서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쏘아붙이면 그게 확 변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일부러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체인지가 인격이 좀 바뀌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건 이제 코미디화된 그 본캐와 부캐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정체성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쉽게는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잡러 얘기를 하듯이 요즘에는 한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캐릭터들을 다 구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그 음악인들 투잡하는 음악인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축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음악하는 또 나와 본업을 하는 뭐 강사를 하거나 마케팅으로서 일하는 나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렇게 분리돼 있고 여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 와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이 글을 쓴다던가 되게 이런 캐릭터들이 공존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작은 손님은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고용자로서의 또 캐릭터가 있으실 테고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으로서의 캐릭터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요 나중에 이제 밴드 하실 거면 이제 난 자꾸 밴드를 꿈을 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아무튼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를 분출할 일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내가 규정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직업도 여러 개지. 그리고 그런 걸 표출할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잖아요. 뭐. 나는 진짜로 음악 안 했으면은 내적 파괴? 그런 거 좀 당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저는 가르치는 거 자체는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거 자체는 좋아하고 잘 가르친다고 인정도 받는데 이제 사교육에 있잖아요. 사교육은 사람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경제적 이유건 뭐건 성적이 떨어져서건 갑자기 확 그만둡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스타일이 이제 또 그만둔다고 선생님이 인사도 안 해요. 어느 날 학원에 전화가 가서 애가 그만뒀다 뭐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인간과의 관계가 갑자기 팍 절단이 되는 거를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을 주기도 두렵고 나는 원래 인간한테 정을 되게 많이 주는 스타일인데. 정말요? 네네네.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눌님이 저보고 잔정이 많다. 정말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네, 마눌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어느 마눌님을 얘기하는 제 둘째 마눌님. 안 계시거나 다른 마눌님이거나. 하려던 말을 까먹잖아 이 사람들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일을 한번 겪고 집에 오면은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되게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 진짜요? 되게 잔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니 혹시 지금 여기서 부캐놀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부캐가 아니라 정신분열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러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뭔가 한 명을 쭉 끝까지 이제 공교육처럼 네. 졸업 때까지 키워갖고 나중에 찾아오고 그런 개념은 좀 아니잖아요. 네, 성적을 올려주고 뭐 그러지 못하면 또 그만두는 거고, 그만둘 때 뭐 인사도 없이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수업 계속하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여기에 일일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좀 뭔가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허무한 느낌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마이크를 잡고 뭔가 랩을 쓸 때는 그냥 펜을 잡는구나. 펜을 잡고 뭔가 한마디 쓰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 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힐링을 받았어요. 달려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달리듯이 울부짖는 장면에서는 계속 자기 얘기만 갑자기 하네요. 아니, 잠깐만. 홍보를 해요. 제 음원 멜론에서 달려 MC 대석 달려로 검색하시면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거 하려고 다 결국 이거 하려고 한 아니잖아. 거였어. 밑밥을 그렇게 깔았는데 옆에서 그렇게 치고.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그 이제 SNS를 원래 잘 안 하는 성격이긴 한데 SNS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인 걸 모르게. 그죠. 아무도 나인 걸 모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럼 아무도 안 보잖아요. 이건 아니요.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시태그로 해서 검색을 해시태그로. 하기 때문에 친구 네. 같은 개념이 또 다르죠. 그래서 페이스북하고는 달라서 나만의 뭔가 다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인에게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근데 보니까 이거를 다른 계정으로 인스타 파기를 검색해봤는데 나처럼 이런 많아요? 거를 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복잡해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예 그냥 그 온라인상의 모든 그 인연을 다 끊고 만들려면은 아예 그 이메일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키워드를 이용해서 아예 처음으로 어딘가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연동을 다 끊어버리고. 근데 아무튼 요렇게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거를 만약에 만들면, 만약에 이제 인스타를 새로 파면 나의 이제 일상이나 이런 게 아닌 뭐 내가 예를 들어 공부하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아예 그냥 공부하는 나로서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의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물론 상업적으로 하려고 그 개인의 생활과 상업적인 나와의 연결을 안 하려고 해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요즘 아예. 추가 계정 만들기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 같은 앱 안에서 로그아웃 안 하고도 바로 계정 바꿔서 쓸 수 있고. 스위치할 수 있어요. 근데도 알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싫다는 거야. 어딘가 연동돼 있으면 누군가에게 추천이 뜨고, 그러니까 이러기 싫은 거지. 이렇게 뭐 아예 그냥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한 작두님의 아예 독립적인. 여러분 반만 믿으세요. 아예 독립적인 어떤 세계를 네. 하나 뭐 구축하고 무슨 의미인지 싶어요.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뭐 그 예전에 보면은 뭐 특히 남자친구랑 사귀고 막 놀러 가고 이런 사진 올리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그 사진 골라서 지우느라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즘은 계정을 따로, 연애 계정 따로 관리하고 뭐 일하는 계정 따로 관리하고 또 개인 계정 따로 관리해 가지고 이 연애 계정 사라지면은 그냥 헤어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던데, 좀 같은 개념으로서 요즘은 그런 것 관리, SNS를 사용하든 뭘 하든 자신의 부캐를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편해진 시대고 모두가 좀 이해하는 시대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이 부캐라는 게 저는 네. 좀 더 넓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웹소설이란 장르 소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장르 소설 특집 했을 때도 네. 저도 많이 공감이 가고 저도 되게 많이 보고 거의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리디북스? 진짜요? 네이버 네이버 북스로 쪽. 해서 사실 10만 원 쓴다는 거 엄청나게 많이 본다는 많이 거거든요. 쓰는데? 한 건당 200원 하시나? 10만 원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당 100원이거든요. 이러다. 그거를 그 몇만 원 단위로 한다는 건 네, 굉장히 몇만 원씩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네. 뭐 그 1000개 그 살 수 있는 1000개씩 네. 써요. 이렇게 그
뭐라 해야 쿠키? 쿠키라고 하는데 그 쿠키 하나에 이제 뭐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1000개씩 사고 와우. 그걸 거기서 이제 계속 그 한 달 두 달을 그걸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보면은 이세계물도 보고 환생물도 보고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그쵸, 특별히 그쵸. 좋아해서 본다기보단 인기가 있고 계속 추천해 뜨고 보니까 재밌어서 보는데 그런 것들이 왜 인기가 있는가? 그러면 일종의 이거를 나의 부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맞아요. 내 현실이 너무 어둡고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어둡진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들이 그냥 그런 뭐 유고스타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껴서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소설이라든지 리딩 앱 같은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의 소설들이 인기가 있는 그런 환생물들이 그 요인을 찾아보면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거의 한 몇 년째 읽어오고 있지만 점점 더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점점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사람들이 이쪽에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의 내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대리만족을 위해서 부캐를 하는 거니까 이런 그 책에 대한 주인공들도 나의 일종의 부캐로 삼아서 사람들의 애정을 가지고 보고 거기에 돈을 쓰고 이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아 요런 얘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그 이세계물 할 때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초창기에 특히 뭐 이세계물이나 이제 부캐가 인기 있을 때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뭐 여전히 그런 차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대한 어떤 탈출구로.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이세계물도 얘기했듯이 이제 흐름이 가면 갈수록 이 현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파트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로 넘어갔을 때 일들이 막 확장되는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또 다른 이 유니버스 특히 막 영화에서도 막 말하잖아요. 막 영화 뭐 게임 뭐 유니버스의 확장 세계관이죠,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세계관 놀이에 되게 심취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들어가는 시작 단초는 사실 어떤 현실에 대한 불만일 수 있지만 일단 딱 들어가고 나면 거기 안에서의 이 놀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드 몬스터가 무엇이 다른가 아니면 무엇이 진화했나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장치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약간 이제 뭐 유산슬이나 이제 점점 가면서 진짜 뭐 이들의 뭐 데뷔 일기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웃기려고 이렇게까지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막 세계관들을 확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딱 들어가서 정말 뭐 진짜 수영장에서 막 수영하듯이 이 세계관을 흠뻑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서 뭐 인스타, SNS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약간의 그런 현실에서의 이런 탈출로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자체가 하나의 진짜 현실로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확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 안에서의 유희가 너무 좋은 거죠. 이제는. 현실을 잊을 만큼 그게 꼭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나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은 또 더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뭐 요즘 들어서 어떤 부캐를 만들 때 그 부캐 자체로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요. 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웃기는데. 처음에 네. 잠깐 언급했던 그 둘째 이모 김다비 네네. 씨 같은 경우에는 빠른 45년생이고 마늘따 비자를 써가지고 비가 오는 많은 날에 태어난 사연 많은 둘째 이모고요. 사연 많은 특기는 둘째 키를 신고 약초 캐기, 취미는 새벽 수영, 정오 에어로빅, 심야 테니스, 백반집, 계곡, 산장, 오리, 백숙집 운영 경력이 있다. 그럼 딱 우리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 그거를 진짜 디테일하다. 그죠? 네, 디테일하죠. 요즘은 이제 드라마 같은데 출연을 해도 배우로서 SNS는 오늘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뭐 이렇게 도와주신 스텝 여러분들의 감사 이런 걸 쓰게 되면은 환상은 깨지잖아. 이 악독한 인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쵸. 예, 그 악독한 인물이 오늘 연기하는데 힘써주신 감독님들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쓰고 있으면 환상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배우들도 드라마의 홍보를 위해서 그 캐릭터 이름으로 된 SNS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속에 여하경 캐릭터로 문가영 씨가 인스타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뭐 SBS 하이에나의 정금자 씨도
SNS 계정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듯이 요즘 그런 것들이 계속 추세고 설문조사 결과도 앞으로 좀 더 확장이 될 것 같다가 65% 정도로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행우주요, 평행우주. 뭔가 우리는 많은 것을 실제가 아님을 알면서 실제인 양 취급하는 요 놀이, 요게 좀 앞으로의 재미있게 관찰해 볼 만한 구석이 아닌가 싶어요. 덕분에 문화는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없는 실제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또 인기를 끌고 또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거기서 또 다양한 변주들이 일어나면서 진짜 그렇죠. 맞아요. 예,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뭔가가 또 재밌는 것들이 탄생하고 이런 거 보면 네. 그 토양이 진짜 많이 풍부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미손하고 김다비도 같이 곡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굳이 이제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양이 넓어지는 게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대변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이제 일상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잖아요.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이 세계물도 주인공이 아닌 뭐 악역이나 옆에 엑스트라들에 대한 이제 이런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캐릭터들과 그들의 세계관들이 확장되잖아요. 네. 주연이 아닌 이 조연과 우리가 전에 보지 않았던 어떤 되게 그냥 평범한 뭐 다비 이모 같은 이 사람들의 세계관들이 확장되는. 키릴 신고 약초 캐는 게 평범해. 그렇게 평범할 수 있지 왜 우리 이모 중에 네. 그런 이모 있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느낌에서 되게 조금 더 일상적인 인물들과 이런 어떤 판타지들이 막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장소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좀 뭔가 되게 확장되고 있다. 이 저변이 아니면 이 취향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아싸라비아 부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캐릭터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아싸라비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방송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녹음에는 쓰레빠짱님이 돌아오시고 제가 이제 잠깐 쉬는 거로 바톤 터치 그러니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처럼 굉장히 방송의 중심되는 인물은 잘 못 빼고 잠깐 쉬시는 건가요? 영원히 빠지시는 건 아니죠? 자그소님이 이제 잘하시면은 이제 저는 영원히 빠지게 되죠. 여자 배구팀 보면은 김연경은 계속 있으면서 나머지 선수들은 교체를 하는 좀 그런 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서 비하인드 그 고스트 워커로서 편집자로서 편집은 또 여러분들을 계속 계속 아이고, 만나겠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데. 그래서 MC 대선님이 헛소리하면은 계속 저는 자를 수 있다는 네. 거. 그게 네. 좀 아쉽네요. 네.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 안 네네.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싸라비아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